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12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2월에도 농구와 축구, 배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2024년 새해에도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구매 금액을 줄인 승호패 조합픽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샬럿전 신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이날 주전과 벤치 선수 포함 총 7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한 토론토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RJ 베럿이 23득점을 올리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스카티 반스와 임매뉴얼 퀴클리도 나란히 18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센터 야콥 퍼들도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벤치 원투펀치 데니스 슈로더와 브루스 브라운이 28득점을 합작하면서 샬럿의 벤치를 압도했었던 토론토의 세컨 유닛들입니다. 다만 얼마 전 2월 3일에 있었던 휴스턴과의 첫 맞대결에서 무려 29점차 대패를 당했던 토론토. 당시 휴스턴의 에이스이자 주전 센터인 알페렌 생군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페인트존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고전이 예상되는 토론토입니다. 당시 휴스턴에게 리바운드를 12개나 더 내줬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리바운드 단속이 잘 이루어져야 하겠고 휴스턴전 결장에 썼던 RJ 베럿이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이 유력한 만큼 베럿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화요일 새벽이 NBA 트레이드 마감 날이었는데 토론토는 유타로부터 켈리 올리닉을 영입했고 브루클린에게 데니스 슈로더와 테디우스 영을 내주고 스펜서 디니디를 영입했습니다. 특히 올리닉은 빅맨 자원임에도 3점 슛 능력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선수인 만큼 당장 이번 휴스턴전부터 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휴스턴은 직전 인디애나전 3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주전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벤치 싸움에서 밀리면서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제일런 그린이 30득점을 기록했고 딜런 브룩스와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팀의 핵심 포워드들이 43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알페렌 생군이 20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6경기 연속 더블더블 행진을 이어갔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벤치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최근 휴스턴 벤치의 핵심으로 떠오른 루키 캠 위트모어가 인디애나전 얕은 한조를 보였던 게 아쉬웠는데 위트모어는 지난 토론토와의 맞대결에서 시즌 하이인 25득점을 올리면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벤치 구간 위트모어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토론토와의 페인트존 싸움에서 판정승을 거뒀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센군을 중심으로 토론토의 페인트존을 공략한다면 휴스턴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 고점이 터지는 팀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동부 컨퍼런스 꼴찌 디트로이트에게 홈에서 13점 차 충격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디트로이트의 핵심 선수인 케이드 커닝햄과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모두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제외한 주전 대부분이 얕은 난조를 보였던 게 뼈아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사보니스는 30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팀의 핵심 포워드인 키건 머레이와 해리슨 반즈가 극심한 얕은 난조를 보이며 둘이 합쳐서 8득점에 그쳤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나마 벤치 원투펀치 말링 몽크와 트레이 라일스가 42득점을 합작하면서 3쿼터 추격전을 벌였지만 4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주전들이 대거 결장한 디트로이트에게 충격패를 당한 세크라멘토입니다. 최근 2연패 구간 평균 134.5점을 실점하면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팀의 신성 키건 머레이의 폼이 갑자기 떨어진 게 세크라멘토의 고민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덴버는 주전들에 비해 벤치 자원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팀인 만큼 최근 폼이 올라온 세크라멘토의 벤치 에이스 말링 몽크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덴버는 지난 포틀랜드와의 홈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홈 경기 7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포틀랜드와의 연전에서 주전들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고른 활약을 펼쳤는데 팀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는 1차전 27득점과 12개의 어시스트, 무려 22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2차전에서도 29득점을 올리면서 페인트존을 지배했습니다. 요키치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주전 선수들도 포틀랜드와의 연전에서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에 일조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 치러졌던 금요일 LA 레이커스 원정 경기에서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한 덴버고 이 경기에서 덴버의 빅3 요키치와 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나란히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덴버는 강력한 주전 라인업에 비해 언제나 벤치 자원들이 아쉬운 팀인데 최근 베테랑 가드 레지 잭슨과 데뷔 2년차 포워드 페이튼 왓슨이 벤치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건 덴버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레이커스 원정에 이어 토요일 세크라멘토 원정 경기를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지만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6승 3패를 거두고 있는 덴버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직전 덴버전을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32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르브론 제임스도 25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던 디안젤로 러셀이 결장했던 게 뼈아팠고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하치무라 루이가 2득점으로 부진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레이커스고 트레이드설의 중심에 있었던 디안젤로 러셀이 잔류를 택하면서 앞으로도 러셀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셀이 무릎 부상으로 인해 직전 덴버전을 결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2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 레이커스인 만큼 이번 뉴올리언스와의 백투백 경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현 시점 리그에서 흐름이 가장 좋은 클리퍼스를 원정에서 11점 차로 잡아내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간 뉴올리언스입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이 21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CJ 맥컬럼도 25득점을 올리면서 3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이어갔습니다. 브랜든 잉그램과 허브 존스도 28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고 벤치에서는 트레이 머피 3세와 다이슨 데니얼스가 23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승에 일조했습니다. 다만 골밑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해주던 주전 센터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직전 클리퍼스전 종아리 부상을 당한 건
뉴올리언스에겐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레이커스 같은 경우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리그 최고의 센터를 보유한 팀이고, 르브론 제임스도 저돌적으로 림어택을 시도할 것을 감안하면 발렌슈나스의 출전 여부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맥컬럼과 잉그램, 자이언 이렇게 뉴올리언스의 삼각편대의 폼이 올라온 만큼 발렌슈나스만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올리언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서울 SK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입니다. 홈팀 SK는 직접 모비스전 다 잡았던 경기를 놓치면서 5연패에 빠졌습니다. 4쿼터 종료 직전 모비스의 장재석에게 통안의 3점슛 동점 버저비터를 허용했고, 이후 연장전에 가서 무기력한 12점차 패배를 당하고만 SK입니다. 팀의 핵심인 김선영과 안영준이 부상으로 아웃된 이후 확실히 하락세를 타고 있는 SK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5연패 및 8경기 1승 7패를 기록 중인 상황이고, 이 5연패는 전희철 감독 부임 이후 팀 최다 연패일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수요일에 있었던 필리핀 팀과의 동아시아 슈퍼리그 경기를 승리했고, 조 1위로 4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SK입니다. 필리핀 메랄코 볼츠와의 경기에서 허일영이 23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컨디션 난조로 인해 에이스 자밀 원이가 결정했지만 리온 윌리엄스가 25득점 19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4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경기 상대 정관장과 동아시아 슈퍼리그 4강전에서 만나게 된 SK인데, SK는 올 시즌 정관장을 상대로 4연승을 거두고 있는 만큼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폼이 다소 떨어진 에이스 자밀 원이가 얼만큼 컨디션을 회복했느냐가 중요하겠고, 지난 국내 리그 3경기에서 81득점을 몰아치며 SK의 새로운 해결사로 등극한 오재현의 활약 역시 필요한 SK입니다. 직전 동아시아 슈퍼리그 경기에서 맹활약한 리온 윌리엄스와 허일영의 활약 여부도 이번 경기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정관장은 직전 원주 디비전 대패를 당하면서 4연패에 빠졌습니다. 로버트 카터와 자밀 윌슨 두 용병이 32득점을 합작했고, 최성원이 18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관장도 동아시아 슈퍼리그 4강에 진출했고, 4강에서 이번 경기 상대 SK와 만나게 됐습니다. 올 시즌 SK에게 4연패를 당하고 있는 정관장인데, 현재 SK의 상황과 흐름을 고려한다면 SK전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카터와 윌슨이 팀에 점점 적응하고 있고, 최성원과 정효근, 박지훈 같은 국내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준다면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SK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SK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대구가스공사와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홈팀 가스공사는 직전 울산 모비스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앤드류 니콜슨과 이대현이 31득점을 합작했지만 샘 조세프 벨란겔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7득점으로 묶였던 게 뼈아팠습니다. 그래도 최근 이대현이 폼이 올라오고 있고, 김낙현과 신승민, 차바이 등 국내 선수들이 힘을 내주면서 확실히 시즌 초반에 비해 경기력이 좋아진 가스공사입니다. LG와의 최근 맞대결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고, LG 상대로 니콜슨과 벨란겔, 이대현과 신승민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에도 이 4명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가스공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G는 직전 KCC전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경기 이관희가 25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양홍석과 이재도, 유기상 등 핵심 국내 선수들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최근 팀의 핵심 용병인 아셈 마레이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LG고, 마레이의 복귀 시점 역시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맨 조시 이바라를 영입해 마레이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지만, 이바라 역시 100% 몸 상태가 아닐 뿐더러 기존 선수들과의 합이 맞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당분간 LG는 앞서 말씀드렸던 양홍석과 이재도, 이관희 같은 팀의 핵심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이 국내 선수 3인방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 고점이 터지는 팀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부산 KCC의 경기입니다. 홈팀 모비스는 직전 가스공사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게이지 프림과 케베 알루마, 용병 원투펀치가 37득점을 합작했고 이우석과 최진수가 30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으로 가스공사를 제압한 모비스입니다. 최근 용병 프림과 알루마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이우석의 폼이 올라오면서 최근 10경기 7승 3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거기에 루키 박무빈과 용병 미구엘 옥존이 백코트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빠른 템포의 공격 농구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KCC 상대로 4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 모비스인 만큼 최근 폼이 좋은 이우석을 비롯해 용병 원투펀치, 프림과 알루마가 활약해줘야만 KCC 상대로 연패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KCC는 직전 LG전 21점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핵심 포워드인 최준용이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지만 에이스 허웅과 용병 알리제 드숀 존슨의 활약을 앞세워 승리를 챙긴 KCC입니다. 이날 허웅은 3점슛 4개 포함 23득점을 기록했고 존슨은 14득점 13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마레이가 없는 LG의 골밑을 잘 공략했습니다. 이호연과 정창영 두 가드가 23득점을 합작했고 송교창도 14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최근 허웅의 폼이 올라왔고 지난 삼성전 태업 논란을 일으켰던 알리제 존슨도 직전 LG전 맹활약을 펼치면서 최근 5경기 4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KCC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모비스를 상대로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주전들이 대거 결장한 뉴욕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39득점 11어시스트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카이리 어빙과 데릭 존스 주니어, 조시 그린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돈치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고 벤치 에이스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19득점을 기록하면서 뉴욕의 벤치를 압도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샬럿으로부터 PJ 워싱턴으로부터 데니얼 게포드를 영입하면서 자신들의 약점이었던 프론트 코트를 제대로 보강한 댈러스입니다. 돈치치와 어빙 두 원투펀치가 건재한 가운데 워싱턴과 게포드가 프론트 코트에서 활약해준다면 댈러스는 올 시즌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노려볼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홈 경기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유타전을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28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제일런 윌리엄스도 26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챗 홈그랜도 22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벤치 자원들의 활약이 아쉬웠던 유타전이었습니다. 그래도 팀의 2옵션 제일런 윌리엄스가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고 1월 중순부터 폼이 다소 떨어졌었던 홈그랜이 최근 2경기 연속 22득점을 기록하면서 폼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게다가 트레이드 마감 전 샬럿으로부터 포워드 고든 헤이워드를 영입하며 젊은 선수들이 다수인 팀의 베테랑 자원을 수혈한 OKC입니다. 헤이워드가 원체 유리몸인지라 당장 전력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겠지만 부상 회복 후 경기에 나선다면 젊은 선수들과의 긍정적인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클리블랜드전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미칼 브리치스가 26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캠 토마스도 17득점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미미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트레이드 마감 전 브루클린은 스펜서 디니디와 로이스 오닐을 떠나보냈고 토론토로부터 데니스 슈로더를 영입했습니다.
당초 팀의 핵심인 미카엘 브리치스와 캠 토마스 같은 선수들도 트레이드설에 오르내리긴 했었는데 두 선수 모두 팀에 남게 됐고, 올 시즌 폼이 급격하게 떨어진 디니디 같은 선수들을 정리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선 브루클린입니다. 다만 슈로더 외에는 팀의 전력에 크게 보탬이 될 만한 선수들을 영입한 건 아니라 역시나 이번 경기도 브리치스와 토마스, 이 두 원투펀치가 제 몫을 해줘야 연패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올랜도전을 대패하면서 6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데빈 바셀이 30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루키 빅터 웬바냐마도 15득점을 기록했지만 최근 3경기 연속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었던 웬바냐마조차도 리바운드 1개에 그쳤을 정도로 올랜도에게 페인트존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총 12개의 리바운드를 더 내줬던 샌안토니오입니다. 특히 최근 6연패 구간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30개 팀 중 29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샌안토니오인 만큼 이번 원정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브루클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토론토전을 패배하면서 9연패에 빠졌습니다. 현 시점 팀의 에이스인 마일스 브리치스가 45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연패를 막진 못했습니다. 루키 브랜든 밀러도 20득점을 기록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코디 마틴도 19득점을 올렸지만 팀 전반적으로 4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트레이드 마감 직전 PJ 워싱턴을 댈러스로 보내며 그랜트 윌리엄스와 세스 커리를 영입한 샬럿이고, 고든 헤이워드 역시 오클라호마로 떠나보내며 사실상 완전히 리빌딩 모드에 들어간 샬럿입니다. 여전히 주전 가드 라멜로 볼과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샬럿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시카고전 역전패를 당하면서 7연패에 빠졌습니다. 멤피스도 샬럿만큼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자모란트와 데스먼드 베인, 마커스 스마트 등 팀의 핵심 주전들이 모두 부상으로 아웃됐고, 그 외에 다수의 선수들도 부상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와 GG 잭슨, 스카티 피펜 주니어 등 팀의 젊은 자원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곤 있지만 공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제런 잭슨 주니어가 직전 경기 복귀한 건 희소식이지만 현재 멤피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샬럿을 상대로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샌안토니오전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7경기 5승 2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프란츠 바그너가 34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제일런 석스와 파올로 벤케로가 33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주전 대부분이 높은 득실 마진을 기록하면서 샌안토니오를 압도했었던 올랜도고, 벤치에서도 콜 앤서니와 모리츠 바그너, 조나단 아이작 등이 활약하면서 16점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7경기 구간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 7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특유의 수비력이 다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축 선수들이 모두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올랜도입니다. 올 시즌 이미 시카고를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직전 멤피스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더마드 로잔이 30득점을 기록했고, 팀의 신성 코비 화이트도 20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멤피스전에서는 시카고의 센터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쳤는데 주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가 20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백업 센터 안드레 드러먼드 역시 21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멤피스와의 페인트존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던 시카고입니다. 실제 멤피스에게 6개의 3점슛을 더 허용했지만 2점슛과 자유투를 통해 승리를 거뒀고, 부세비치와 드러먼드의 리바운드를 통해 멤피스보다 12개의 리바운드를 더 잡아냈었던 시카고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올랜도에게 올 시즌 2번 모두 패배했었고, 최근 올랜도의 경기력과 수비력, 선수 뎁스를 생각하면 이번 원정 경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올랜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직전 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주전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연패를 막진 못했습니다. 에이스 트레이 영이 20득점 15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사딕 베이도 25득점을 기록했지만 주전 가드 디존테 머레이의 결장이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제일런 존슨과 오니에카 오콩우 두 포워드가 나란히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디안드레 헌터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4쿼터 막판 뒷심 부족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최근 2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상대가 보스턴과 LA 클리퍼스, 동서부의 강호들이었고 2연패를 당하기 전 4연승까지 기록했었던 걸 감안하면 경기력 자체는 많이 올라온 애틀랜타입니다. 최근 6경기 구간 4승 2패를 기록 중이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특유의 빠른 템포의 공격력이 살아난 애틀랜타인 만큼 이번 홈경기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휴스턴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토론토 원정에 이어 일요일 애틀랜타 원정 경기를 치르는 원정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휴스턴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2승 7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는 홈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댈러스전 주전들이 대거 결장한 가운데 14점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제일런 브런슨과 줄리어스 랜들, 오지 아누노비 등 팀의 핵심 선수들이 모두 결장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날 단테 디빈첸조가 3점슛 7개 포함 36득점을 올리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조시 하트와 마일스 맥브라이드도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역시나 주전들의 공백을 온전히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뉴욕은 디트로이트와 대형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는데 디트로이트에게 에반 포니에와 쿠엔틴 그라임스, 말라카이 플린과 2라운드 픽을 내어주고 베테랑 보얀 보그다노비치와 알렉 벅스를 영입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슈팅 능력과 경험이 많은 선수들인 만큼 뉴욕의 벤치 퀄리티를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전들 다수가 부상 이슈가 있는 뉴욕인 만큼 인디애나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주전들 대부분이 야투 단조를 보인 가운데 특히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5득점으로 부진하면서 골든스테이트에게 22점차 대패를 당한 인디애나입니다. 트레이드 마감 전 버디 힐드를 필라델피아로 보낸 인디애나고 그 대가로 마커스 모리스와 퍽한 코크마즈 2라운드 지명권을 확보했습니다. 버디 힐드가 떠나면서 앤드류 네마드와 베네딕트 메서린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이 기회를 더 많이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현 시점 백업 빅맨 제일런 스미스를 제외하면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인디애나인 만큼 최근 부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인디애나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인디애나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홈에서 휴스턴과 경기를 갖고 일요일 다시 홈에서 클리블랜드를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토론토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2승 6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브루클린전 대승을 거두면서 8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현 시점 리그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클리블랜드인데 최근 17경기에서 16승 1패라는 놀라운 승률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이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연일 맹활약하고 있고 다리우스 갈랜드와 에반 모블리, 제럿 알렌으로 이어지는 주전 라인업도 빈틈이 없는 모습입니다. 벤치에서도 조지 니엔과 카리스 르버트를 필두로 딘 웨이드와 아이작 오코로, 샘 메릴까지 제 몫을 해주면서 공수양면으로 흠잡을 곳이 없는 클리블랜드입니다. 최근 15경기 기준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1위, 오펜시브 레이팅 전체 6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원정이지만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인디애나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3점슛 11개 포함 42득점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팀의 신성 조나단 쿠민가도 18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앤드류 위긴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원정 5연전에서 4승 1패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골든스테이트인데,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8위, 디펜시브 레이팅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도 턴오버는 아쉽지만 점점 경기 내에서의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쿠민가와 브랜딘 포젬스키, 모제스 무디 같은 팀의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신구가 잘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트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홈으로 돌아온 만큼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유타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3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브래들리 빌 역시 30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주전 가드 데빈 부커가 결장했지만 대신 선발 출전한 에릭 고든이 19득점을 올리면서 활약했고, 주전 센터 유서프 너키치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브루클린으로부터 로이스 오닐, 멤피스로부터 데이비드 로디를 영입하며 벤치 뎁스를 보강한 피닉스고, 최근 듀란트와 부커, 빌 이렇게 팀의 빅3가 모두 컨디션이 좋은 만큼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12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